혜진이 누구야?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숨 막히게 하는 사람? 인천공항 출국장.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아내에게 제주도로 며칠 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로 집을 나서는 남편을 아내는 이해하는 표정으로 배웅했어요. 하지만 공항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은 설레는 표정으로 탑승 수속을 밟았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폭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주행 비행기가 전면 결항되었거든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남편 핸드폰에서 울리는 낯선 여자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한 통의 문자. 그것이 평범했던 한 여자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걸렸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오빠 핸드폰 꺼져 있어서 미칠 것 같았잖아요. 제가 본 건 그 문자였어요. 남편 핸드폰 화면에 떠 있던 낯선 여자의 메시지. 혜진이라는 이름.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요. 비행기 결항됐어. 날씨 때문에.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 윤석이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반짝였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신혼의 설렘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 치이며 점점 지쳐갔고 저는 집안일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해졌죠.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제주도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 일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피곤해 지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 다녀오라고. 푹 쉬고 오라고. 저는 괜찮은 아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참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드라마를 봤어요. 저녁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제주도 날씨가 좋다는, 호텔 체크인 잘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남편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비를 맞았는지 곧장 화장실로 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편 핸드폰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화면이 켜진 채로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문장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게 해놨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혜진과의 대화 내역이 쭉 나왔어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는 말, 선물 고마웠다는 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말 제주도 가는 게 기대된다는 메시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주도. 남편이 혼자 쉬러 간다던 그 제주도. 알고 보니 이 여자와 함께 가려던 거였던 거예요.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남편은 그 여자와 제주도 어딘가에서 함께 있었겠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손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평소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그날 밤만큼은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낯선 여자와 웃으며 어딘가로 떠나가는 꿈. 저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땅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남편의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봤죠. 개인 메일함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 객실 타입은 오션뷰 스위트. 예약자 명단에는 윤서, 혜진 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며칠간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출근할 때 뿌리는 향수 냄새, 핸드폰을 볼 때의 미묘한 미소, 늦어지는 퇴근 시간. 모든 게 외도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회식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도 저는 남편의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회사 근처 술집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다음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싸웠어요.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웃는 얼굴도 어색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의 외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 생각해보니 저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게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 저녁 식탁에 마주 앉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됐어요. 밥은 먹었을까? 피곤하진 않을까? 하지만 요즘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죠.
남편이 집에 없으면 오히려 자유롭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남편도 저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집이 편한 곳이 아니라 숨 막히는 곳.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았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만 나쁜 걸까? 아니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기로. 증거를 찾아서 따져 묻기보다는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혜진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밝고 경쾌한 목소리.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다시 물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공중전화 부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단 몇 초간의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남편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을 거라는 상상이 자꾸 들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죠. 하지만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표정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죠. 당신 제주도에 누구랑 가려고 했어?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혜진, 그 사람 누구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그 모습이 답이었어요. 변명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사람 사랑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답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지. 그럼 왜 그랬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 집에 오면 너무 답답하고 회사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다 혜진을 만났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편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았죠.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숨 막히게 하는 사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저는 작은 방에서 잤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어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 친구들을 만나도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제 속마음을 몰랐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의 기쁨, 결혼식 날의 행복.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썼던 편지들이었죠. 연애할 때, 결혼 전에 썼던 편지들. 남편은 그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남편만의 잘못일까요? 저도 남편에게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언제부턴가 남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남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죠. 그저 의무적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화해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어정쩡하게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음 주에 제주도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었죠. 출장 당일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이번에도 비행기가 결항된다면 어떻게 될까? 오후가 되었을 때 뉴스를 봤습니다. 제주도에 또 폭우가 내렸고 항공편이 일부 결항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비행기 결항돼서 육로로 이동하기로 했다는, 배 타고 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주 해협의 파도가 높아 해상교통도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걱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추가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주 해양경찰이라고 했죠. 오늘 오후에 제주로 가던 여객선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남편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쳤다고요. 사고가 났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비행기를 타야겠다고 생각했죠.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남편. 혼자서 얼마나 불안할까.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왜 진작 제주도로 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의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냥 남편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새벽 5시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주행 첫 비행기가 출발한다고요. 저는 서둘러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죠.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1시간 남짓 비행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한라 병원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서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3층 일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는 깁스를 한 채로.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죠.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제주도 바다가 보였어요. 어제의 폭풍은 지나가고 바다는 잔잔했죠. 남편은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 근처 숙소에 묵으며 매일 병원에 갔어요. 간병을 하고 식사를 챙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했어요.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고 했죠.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퇴원하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목발을 짚고 걸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이번엔 비행기 탈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날씨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다행히 날씨는 맑았고 비행기는 정상 운항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저도 꽉 잡아줬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파란 바다, 하얀 구름.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픈 기억의 장소였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죠. 남편은 동의했어요. 우리는 부부 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어요. 관계라는 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을 꺼냈고 상처를 치유해갔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신 작은 카페를 차렸죠. 항상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저도 카페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즐거웠죠.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 없던 활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죠. 혜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도 혜진을 알아봤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 씨 카페 차렸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뭐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커피를 건네며 혜진과 눈이 마주쳤죠. 혜진은 커피를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정말 그랬어요. 혜진을 보니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었죠.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일 거예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카페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동네에서 소문난 카페가 됐죠. 어느 봄날 카페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 벚꽃처럼 다시 피어난 걸까?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쌌어요. 예쁘다고 말하며 웃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레스토랑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예쁜 디자인이었어요. 남편이 제 뒤로 돌아가서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목에 닿는 느낌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남편이 하늘을 가리키며 비행기가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을 남기며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르지만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 도착했다고. 여기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잘 도착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숨 막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신발을 벗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남편은 혜진과 제주도로 갔겠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을 거예요. 결항이 우리에게 준 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오늘 카페 문 좀 늦게 열자고 했어요. 그냥 저랑 좀 더 있고 싶다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함께 보니 재미있었어요. 남편이 농담을 하면 저는 웃었고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죠. 이런 평범한 순간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죠. 오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커피 향기가 났어요. 이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 대학생 커플, 직장인 아저씨. 모두 우리 카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었죠. 단골 할머니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며 표정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날씨가 좋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기계를 청소했죠.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견디며 빛나고 있겠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힘든 시간을 견디며 계속 빛날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불을 켜고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이 익숙한 동작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죠.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하루였어요.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로가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서로를 믿으며. 그날 비행기가 결항되었던 건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날 남편이 제주도로 갔다면 우리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지도 몰라요. 결항은 멈춤이었어요.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봤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뭐 생각하냐고 물으니 저는 그냥 우리 이야기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고 물었죠. 저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인생이 그런 거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함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함께. 그게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힐까요? 행복한 날들도 있을 거고, 힘든 날들도 있을 거예요. 웃는 날도, 우는 날도.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을 함께 하겠죠.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비행기가 결항되었던 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죠. 이제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됐어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함께라면
비행기는 때때로 결항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날아오르니까요. 우리처럼